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34호 제13면 기사입니다. 용인 등내시 동행의 기쁨 나눌 수 있는 장애인 행복주간 운영. 용인 등내시 시장 이상일은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장애인 행복주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4.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용인시 지부와 후원처인 에버랜드 한국민속촌의 사회기업 협의를 통해 지역 내 장애인의 문화와 여가생활을 지원한다. 행복주간 기간 용인 등내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에버랜드와 민속촌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에버랜드는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민속촌은 12일부터 13일까지 장애인이 방문할 경우 무료 입장권을 선물한다. 입장권은 각 시설의 관광 안내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받을 수 있다. 무료 입장 대상은 시의 주소지가 등록된 장애인이다. 혜택 대상은 장애인 1인이지만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인까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입장권을 수령할 때는 주소지와 장애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카드나 장애인 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시설별로 각 1회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제약으로 인해 문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외받지 않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시와 에버랜드, 한국민속촌이 힘을 모았다며 나누면 더욱 커지는 행복과 동행의 의미가 장애인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 등내시 시각장애인 위한 쉼터 공간 마련. 용인 등내시 시장 이상일은 5월부터 용인 실내체육관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쉼터와 프로그램실 공간을 마련해 운영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시는 시야가 제한된 시각장애인은 일반 복지시설의 공동이용이 어렵고 보호자와 안내견 동반이 필요한 것을 고려해 용인도시공사와 함께 장애인연합회 용인시지회 사무실 인근에 별도의 공간을 조성했다. 이 공간은 시각장애인 단체 회원들의 자조 모임과 휴게공간, 장애인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 운영실로 활용된다. 시각장애인 전용 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오정환 씨는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들과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전용 쉼터가 마련돼 기쁘다며 쉼터를 마련해준 관계자에게 감사하고 더욱 내실 있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장애인 편의시설 커뮤니티 매핑 자원봉사자 모집. 의정부시 시장 김동근은 6월 한 달간 커뮤니티 매핑을 활용한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자원봉사 활동 참여자를 모집한다. 커뮤니티 매핑은 시민들이 수집한 공중화장실, 병원 등 다양한 시설에 대한 정보를 지도로 만들어 공유 소통하는 디지털 지도 플랫폼이다. 이번 활동은 그동안 장애인을 위한 주차 공간 및 편의 시설물에 대한 배리어 프리 지도가 없어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관내 건물 및 공영 주차장 등 장애인 편의 시설물의 현황을 스마트폰을 활용해 커뮤니티 매핑 지도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7, 8월 2달간 1345 자원봉사 포털을 통해 진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6월 30일까지 1345 자원봉사 포털 www.1365.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를 참고하거나 스마트도시과 스마트정책팀, 지역번호 031-828-4462, 446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 녹양동 중증장애인 복합적 위기 해결 위한 통합사례회에 의정부시 녹양동 주민센터 동장 최광규는 중증장애인 대상자의 복합적 위기를 해결하고자 2024년 제2차 민관협력 통합사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녹양종합사회복지관, 의정부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경기북부장애인권익공호기관, 의정부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연세하늘병원, 사회복지법인 의정부미랄복지재단이 참석했다. 이번 사례는 노모가 홀로 지적장애와 정신장애를 가진 중장년 자녀를 돌보고 있는 가구다. 앞서 녹양동 보건복지팀은 해당 가구에 신속히 개입해 지원하고자 일촌 맺기를 통한 안보 확인 및 후원 물품 지원 의정부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서비스 연계 어르신 안전 하우징 주거 개선 사업 연계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5월 대상자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목욕 거부로 인한 개인위생 및 악취 민원 문제, 정신과 진료 거부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위기 해결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법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회의를 통해 대상자의 조현병 치료 입원, 보호 또는 행정과 관련해 보호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함에 따라 대상자의 여동생이 성년우견인으로 지정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시설이나 기관 치료보다는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이 우선이 돼야 하며 성년우견인은 인권침해로 볼 수 있고 지역사회복지기관 상담가가 지속적으로 방문해 대상자의 행동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 대상자의 어머니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생활지원사를 통해 대상 가구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서적 지지가 제공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밖에도 조현병 치료 시 환자 병원 동행의 각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회의 결과 일단 대상자의 폭력성이 치료로 개선될 수 있는 만큼 6개월 이상 중단됐던 조현병 치료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동생의 성년우견인 지정 관련 필요 자원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방문 상담을 통해 대상자와 가족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 보기로 했다. 최광규 동장은 이번 민관협력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장애인 인권을 고려한 치료적 개입,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활용한 해당 가구의 복지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상반기 가족 나들이 성료. 이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관장 김화중 은 지난 5월 31일 진행된 2024년 상반기 가족 나들이 이하 나들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나들이에는 장애인 자녀와 보호자 30명, 총 15가정이 참여하였으며 가족 간의 소통과 유대감을 강화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번 나들이는 장애가족 대상 휴식 지원을 통해 가족 간 유대감을 늘리고 관계 증진 및 삶의 활력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장애가족 보호자로 구성된 준비운영단과 함께 계획하여 더욱 의미 있는 활동이 되었다. 담당 사회복지사와 함께 장소 선정 회의부터 사전 답사까지 모든 과정을 주도적으로 진행해 장애가족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었고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도 갖출 수 있었다. 아르테뮤지엄의 미디어 아트, 도제비골의 다양한 체험, 추암 촛대바위의 자연 등 강원도 동해와 강릉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다채로운 활동이 진행되었다. 참여한 장애가족은 새로운 경험을 통해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해 서로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다질 수 있었다. 이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관계자는 이번 가족 나들이는 장애인 자녀와 보호자들에게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서로에게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나들이는 보호자들이 직접 준비 과정에 참여하여 그 의미가 더욱 컸으며 앞으로도 가족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이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앞으로도 장애인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 복지 향상에 힘쓸 계획이다.